한글은 그 자체로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문화유산입니다. 역사적 상처인 DMZ조차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구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성이 한국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 보내온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공부를 이어가던 중 일본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유산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의 탄생, 한글의 역사, 디자인, 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알리는 일이 저에게 가장 뜻깊은 일이에요. 구글 아트 앤 컬처는 구글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예술과 문화를 디지털로 접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가상의 3D 미술관 투어라던가 고해상도의 작품 감상과 교육 자료, 그리고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해서 보존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스템으로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힘썼고, 때마침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아름다웠던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려는 움직임과 이해가 맞았으며, 그 밖에도 자국의 여러 명소들을 홍보하려는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도쿄 국립박물관과 아다치 미술관, 그 밖에도 수많은 일본의 문화유산과 현대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역사, 전통, 현대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말이에요. 맡은 업무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 아니라 멘토 교수님께서도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높이 평가해 주셨고, 교수님이 구글에서 아시아 지역의 문화유산 디지털화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뜻밖에도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어요. 교수님의 제안과 장밋빛 청사진이 달콤하게 느껴져서 덥석 받으려 하다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부만 한 기술자의 입장에서 아시아의 타 문화권에는 사실 크게 관심도 없었고, 우연히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가 일본과 관련된 것이었을 뿐,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왜 일본이 아니라 뜬금없이 한국에 가라고 하는 거지? 교수님의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았고, 반감도 생겨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PR 구실을 만들어야 하나? 차라리 일본에서 하는 프로젝트도 많다는데 그쪽 일을 이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프로젝트 중 일본인들과 일하면서 그들의 영어 발음이 너무 구려서 의사소통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었고, 단순한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주제에 중간중간 자기네들 기술력과 문화가 최고라는 등 도통 알 수 없는 헛소리와 자랑질을 해대는 통에 저를 짜증스럽게 했던 일들까지 떠오르면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그 모양이었는데 그보다 후진국인 한국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아시아와 연관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회의가 들기도 하고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평소 뉴스도 잘 보지 않는 편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였을까요? 때마침 뉴스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에서부터 전쟁 발발설까지 한층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한국에 가지 않을 구실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 프로젝트에서 알게 된 몇몇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안부를 묻는 척 최근 동향과 함께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들려주셨으면 한다며 메일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장들이 정말 하나같이 비슷하게도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는 후진국이어서 딱히 거론할 만한 내용이 없다던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미개한 나라여서 고생만 하고 얻을 것도 없을 것이며 차라리 일본으로 올 생각이 있다면 주선해주겠다, 뭐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리면
더 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습성. 그런 건 아니고요.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몇 개월에 걸쳐 경험해본 일본인들의 성향을 토대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앞에서 하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말이 다를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천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한 탓일 수도 있으니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변에 물어보려고 해도 마땅히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 무얼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읽지 않은 메일이 한 통 있어서 확인해 보니 유일하게 결이 다른 내용이 도착해 있었어요. 지난 작업에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의 메일에서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도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여서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느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며 참조할 자료들과 링크를 첨부해 주셨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부터 역사적인 해설 그리고 한글에 대한 설명까지 앞서 다른 일본의 전문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들이어서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글과의 만남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너무나도 독특한 디자인에 어딘가 기호 같기도 한 이 문자체계는 놀랍게도 600년 전 한국의 왕이 그들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이고 그 기록과 업적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였는데요.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문자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예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문화유산임에 틀림없어 보였죠. 게다가 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한글의 키보드 자판 배열이 그대로 활용되어 빠른 타이핑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술 친화적인 문자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업적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왜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글 하나만 가지고도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한국은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솟아나는 셈처럼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나라였어요. 지금도 한국 전쟁에서 용맹했던 미국 군인들의 무용담과 함께 심야 시간 TV에 흘러나오는 다큐멘터리 과거 영상의 할아버지들의 흑백 사진 속 초라한 한국의 모습이 전승되어 오고 있으니 미국인들에게 변화된 한국의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위험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어느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이미 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최정상급 주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였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의 컴퓨터 IT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이 한국의 기술력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생각을 고쳐먹고 한국에서 어떤 모험과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하니 두근거림이 설레임이 멈추질 않았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답을 기다리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번 일본인들에게 대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언어의 장벽으로 겪는 고충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의외로 마음을 먹으니 주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MIT와 하버드 대학교의 교차 등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저에겐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영어가 모든 나라에서 주 공통어이고 타 언어를 배울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대체로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여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정들이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어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앞서 참고했던 자료와 눈으로만 볼 때와는 또 다르게 직접 한국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체득하는 성취감도 성취감이었지만 한국어는 무언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발음을 익히고 기호를 그려보고 당장 해독이 가능한 암호문을 익히는 기분이 되어서 따라가다 보니 읽고 쓰는 것도 어렵지 않게 느껴졌고 다시 한번 세종대왕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차오르게 되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로 수업이 거듭되면서 영어식 표현의 한계와 한글의 뛰어난 가능성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수업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한국의 근대화 과정,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의 남북 분단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식민지 시기를 거쳐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 한국전쟁,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차이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일제 식민지 시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일본의 전문가들과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는데요. 그건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주변국들에게 대한 태도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취한 태도는 정말 너무나도 딴판이고 형편없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국제관계와 외교 수업에서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 패전 이후 한국전쟁을 발판 삼아 미국의 원조로 경제 부흥에 성공하자 아시아의 선진국인 양 콧대를 높이 세우고 여전히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교과서와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민폐국들 틈바구니에서 세계의 정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크고 작은 호기심이 끊이질 않았어요.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짐을 싸면서도 한국에 가면 어떤 것들을 경험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탐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지 상상했죠.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도 많이 여행해 보았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공항은 처음이었거든요. 공항은 그 나라의 첫 인상을 보여주는 얼굴이라고들 하잖아요. 한국의 얼굴인 인천공항은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 완벽했어요. 공항 내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빠른 입국 절차, 자동화된 시설들,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까지 모든 게 너무 잘 정돈되어 있어서 이 나라가 후진국이라니?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과거에 한국을 얕잡아 보던 일본인들이 여기 오면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짐을 찾을 때도 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짐이 바로바로 나오는 걸 보니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죠.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공항에서 나와 마중 나온 구글 직원분들과 함께 첫 한국의 밤을 맞이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저녁 식사는 불고기였어요. 처음 맛본 불고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부드러운 고기가 달달하면서도 짭짤한 양념과 어우러져 제 입을 행복하게 만들었죠. 특히나 불고기의 양념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달콤한 맛 뒤에 짭짤한 맛이 따라오는데 그 조화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 입 먹고는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거든요. 몇 번 시도해봤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직원분이 제 고충을 알아채고는 바로 포크를 가져다 주셨어요. 덕분에 젓가락 연습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은 불고기를 즐길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첫 음식 경험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맛볼 생각에 설레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탐사할 팀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며칠 정도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관광을 하듯이 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정말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는 덕수궁 미술관이었어요. 덕수궁 미술관은 고궁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고풍스러운 궁궐 속에 미술관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너무 멋지잖아요. 놀라웠던 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인 기와집과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석조전이 함께 있다는 점이었어요. 덕수궁은 한국의 전통적인 궁궐인데 그 안에 서양식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석조전은 18세기에서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대한제국이 근대화를 시도하던 상징적인 건물이라는데 그래서 더 의미 깊게 느껴졌어요. 덕수궁 미술관을 둘러보다가 미술관 앞에서 한눈에 들어온 분홍색 꽃들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나무였는데 현지 가이드가 설명해 주길 그 나무는 배롱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선비들이 좋아하던 나무라면서요. 배롱나무는 참 예쁘고 우아한 꽃을 피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조선시대 선비들이 느꼈을 그 마음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롱나무는 꽃도 아름답지만 그 꽃잎이 오래 피어 있는 나무라서 백일홍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보니 저도 집 앞에 한 그루 심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수궁 미술관을 둘러보고 나서 서울의 다른 여러 역사 유적지들도 탐방했어요. 그때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잊지 않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저곳 역사 유적들과 미술관 등을 탐방하면서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게 푹 빠져버렸는데요. 한국인들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곧잘 친절하게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다 밤늦게까지 살아 숨쉬는 도시의 다채로움과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치안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듣긴 했지만 딱히 그것 때문에 범죄율이 낮은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도덕성이 몸에 배어있는 듯한 아이들의 모습부터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가방이나 노트북을 놓고 주문을 하러 간다던가 화장실을 간다던가 자리를 비워도 무엇 하나 도둑맞지 않는다는 점과 주변의 다른 한국인들도 그런 물건들에 무신경하며 이상하게 여기기보다 일상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부분이 너무 놀라웠죠. 한국의 높은 치안율은 한국인들의 이런 국민성이 바탕에 깔려있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경험한 그 순간부터 제 한국 탐사의 여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국의 공항부터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그 후 한국에서 생활하며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이번 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는 단연 DMZ, 즉 비무장지대였어요.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이 특수한 공간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자연적,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DMZ는 분단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구역으로 남았지만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자연이 스스로의 생명을 복원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긴장감이 느껴지는 분단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곳을 조사하면서 DMZ가 인간의 갈등 속에서도 자연의 생명력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DMZ는 단순히 군사적 경계선이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삼은 자연의 보고이기도 해요. 멸종위기 동물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었죠. DMZ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자연과 역사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또한 이곳은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공간이더라고요. 비무장지대의 풍경을 화폭에 담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갈등과 자연의 회복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번 탐사의 목표는 DMZ를 단순히 군사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그곳의 역사적 의미와 자연의 경이로움,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업무 처리 속도와 기술력 때문이었죠. 저는 이번 탐사팀의 일원으로서 많은 양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그것을 온라인 전시로 연결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IT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인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서 그들의 놀라운 업무 처리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평소에도 일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편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일을 맡기면 그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이지 두 손 다 들어버릴 지경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내가 굳이 현지까지 와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은 제가 말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그만큼 여유롭게 한국에서의 생활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지인들에게도 메일을 보낼 시간이 생겼고요. 특히 제가 떠나기 전 한국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해주셨던 일본 교수님께도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그 교수님이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한글에 대해 주제로 다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한글은 한국의 독창적인 문자 체계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제안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원래 제가 준비했던 DMZ 탐사 작업과는 또 다른 방향이었지만 한글이라는 주제도 충분히 흥미롭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구글 아트앤컬처의 취지에도 잘 맞는 주제였어요. 한글은 그 자체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제안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연결이 되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곳에서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디지털화해 구글 아트앤컬처에 등재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뜻깊은 프로젝트였죠. DMZ 탐사와 더불어 한글에 관한 테마도 함께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는 한층 더 깊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기술력과 맞물려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과정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나라를 다른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그 자체로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상처인 DMZ조차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 탐사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여러 면모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사실이 정말 뿌듯해요. 미국에서 보내온 엘리의 이야기,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대해 구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임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